안녕하세요. 랑창입니다. 폭설에 비에 어제도 하루 종일 비가 좀 내렸고요. 그러니까 많이 주룩주룩 내리진 않았지만 옷이 젖을 정도로의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하기 좀 힘들었습니다. 길이 미끄럽고 하다 보니까 방지턱 같은 경우에 좀 많이 미끄러웠고 밤에도 물기가 있다 보니까 일하기 녹록지 않았었는데 그래도 안전하게 일을 마무리했고 오늘도 일을 나가서 해야 되는데 물방울들이 송골송골 얼음으로 맺혀져 있던데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 명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유난히 집착하게 되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을 위해 당신은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지 지금 잠시 돌아보십시오. 당신이 사랑하는 방식을 상대가 좋아하는지 부담스러워하는지 잠시 돌아봅니다. 만약 당신의 방식을 상대가 받아주지 않는다고 마음이 상한다면 그 행복은 과연 누굴 위한 것일까요? 이제 그 집착하는 사람으로부터 마음에서 한 걸음만 물러서 보세요. 호숫가에 있는 거대한 한 그루의 나무를 지그시 바라보듯이 그렇게 담담하게 그 사람을 바라봅니다. 내 방식의 집착 때문에 남에게 슬픔을 주지 않겠습니다. 내 방식의 집착 때문에 남에게 슬픔을 주지 않겠습니다. 내 방식의 사랑이 옳고 아주 좋은 것이다 라는 착각이 상대방과의 갈등을 불러오지요. 어떤 사랑도 받는 사람이 원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은 강요가 되고 타인의 행복을 빼앗는 것이 됩니다. 집착을 사랑이라 착각하며 내 방식만을 고집했던 그 생각을 차분하게 내려놓는 순간 그
사람도 나도 행복해집니다. 하루 명상 마치겠습니다. 인생은 그대 편입니다. 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명상을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제가 이 명상이라는 걸 하기 전에 그 책에서도 부자들이 하는 습관 중에 하나가 명상이 있어서 해보고 싶어서 한 건데, 그냥 처음에 보기에 앉아서 나오는 좋은 음악과 좋은 말을 들으면서 앉아 있으면 뭐 꼭 도를 아십니까? 아니면 뭐 돌을 닦는 바위 위에 앉아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이미지를 생각을 했죠. 그런데 해보니까 이 명상이라는 걸 이래서 하는구나 라는 걸 좀 알게 됐어요. 얼마 되진 않았지만 CF에서도 나오는데 참 남자한테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네 라고 이런 CF가 있어요. 그 말의 뜻을 알겠어요. 이게 명상이 왜 좋은지를 해보면 알겠는데 내가 막상 해보고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침에 명상을 하려면 아침에 좀 일찍 시작해야 돼요. 명상을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일을 나오는 시간을 뒤로 딜레이 시킬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뭐 명상을 해야 되는 의미가 없어요. 좀 더 일찍 일어나게 되고 자연스럽게 부지런해져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10분을 듣는데 그 10분을 듣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뭐 준비도 하고 하면 10분이 아니라 20분, 30분 정도 일찍 일어나게 돼요.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제 영상을 이제 찍으니까 그 명상하는 걸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찍다 보니까 좀 일찍 일어나요. 내가 늦게 들어와서 늦게 자는데 10분, 20분이 아침 시간 10분, 20분은요 그냥 낮에 1시간, 2시간 자는 거하고 맞먹을 정도로 그렇게 학교 다닐 때 다 느껴보셨지만 그 10분이라는 게 되게 꿀잠이 되거든요. 그럴 시간에 그냥 잠을 좀 더 자면 되지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근데 해보니까 그냥 일찍 시작하는 게 아니라 명상을 하면서 시작하다 보니까 아침 시작할 때의 그 개운함이, 머릿속에 그리고 생각의 개운함이 무겁게 시작을 했다면 명상을 하면서는 좀 가볍게 시작을 한다라는 느낌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씻고 주섬주섬 입고 부산스럽게 일을 나오는 것보다 그냥 어느 정도 마음가짐을 준비를 하고 이렇게 나오는 그 느낌이 피곤할 것 같은데 참 좋아요. 상쾌하고요. 그래서 이런 걸 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돼서 참 좋고요. 들으면서 항상 좋은 말이, 삶은 항상 우리 편이라는 얘기가 참 좋더라고요. 그 말 귀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 오늘 하루도 정말 잘 보내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무슨 일이 있었든 좋은 일이 있었을 수도 있고 나쁜 일이 있었을 수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완벽하진 않더라도 마음속으로 이해가 되고 위안이 될 때가 있습니다. 뭐 이걸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혹시라도 제 영상을 보시고 얘 진짜 쓸데없는 짓 많이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얘기가 어떤 종교를 강요하거나 한다 그러면 좀 아닌데, 그런 면에서의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라는 걸 아실 겁니다. 지식으로만 살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지식과 또 다르게 경험을 바탕으로 해보니 괜찮더라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해드리는 거니까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명상이라는 것을 특히 우울감이라든가 심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한다 그러면 좀 더 명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누군가를 평생 용서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느냐. 명상의 시간에도 나왔던 말 대신 저는 항상 따분하고 간지러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저번에도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우리가 왜 사랑에 그렇게 미치도록 얽매여서 사는지 이야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그 사랑을 하면서 살아야 될 그 이유도 있지만 다른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누구를 죽일 듯 용서하지 못하게 미워한 적은 없어도 사랑은 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도 사랑을 했고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있고, 그리고 또 사랑하는 아이들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지금 살아가는데
근데 사랑이라는 것을 사전적으로 보자면 사물이나 대상을 아끼고 소중히 다루면서 즐기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가졌을 때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의 두려움을 갖고 삽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이 새로운 걸 싫어하죠. 뇌가 그렇게 생겼으니까요. 새로움에 맞닥뜨렸을 때 왜 지금까지 그렇게 살던 걸 왜 바꾸려 하느냐, 이 패턴이 바뀌는 거를 정말 싫어해요, 뇌는. 왜냐면 그만큼 새로운 거라는 건 내가 새롭게 적응을 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알아가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이 생각하고 머리 쓰는 걸 싫어해요, 뇌가. 이 육체를 보존하고 육체를 유지해 나가는데 최적화하려고만 하지 그걸 싫어한다고요. 어쨌든 근데 사랑을 하게 되면 어쨌든 새로움을 맞닥뜨리는 거예요. 연애로 봤을 때 제가 우리 아이 엄마를 처음 만났을 때 좀 혼자 살다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근데 그 사람을 알게 되면서 사랑이라는 걸 느끼죠. 그러면 우리 신체에서는 엄청난 화학 반응들이 일어납니다. 정신 빠진 일을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할 때도 있고요. 모든 게 다 긍정적으로 보이고 다 그래요. 그래서 사랑을 하게 되면 미친다라는 소리도 있잖아요. 호르몬이든 뭐든 다 그렇게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서 사랑을 할 수 있게 만들어요. 이런 사람과 사람과의 사랑 이런 거 말고도 지금은 일도 많고요. 기회도 엄청나게 많은 이런 시대예요. 근데 이 기회라는 거, 특히 기회는 주어지는 것이지 누구나 다 그 기회를 갖고 성공하고 그 기회가 주는 모든 걸 다 누리진 못합니다. 그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걸 갖는 사람들은 일부분이죠. 기회를 캐치해서 해내겠다, 이걸 해보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성공과 존경을 받죠.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을 지켜보다가 어이쿠 나도 한번 해보자 하고 달려들어서 해보면 또 생각보다 그렇게 큰 성과는 없고 그런 상황인데, 살면서 기회라는 것은 꼭 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기회를 맞닥뜨렸을 때 왠지 두려움이 생기고 그런 게 사실입니다. 내가 잘 할 수 있을지 이런 두려움이 있는데,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은 과감한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일을 잘할 수 있는 재능이나 능력은 타고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과감함은 살아가면서 만들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사랑하는 거,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을 하게 되면 무엇인가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그리고 꺼려지는 것, 그리고 시시하게 보이는 모든 그런 것들을 다 아무렇지도 않게 보일 수 있어요. 그걸 사랑하게 되면. 왜냐? 마음속에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그 모든 것을 받아들여 보겠다 라는 이 마음가짐과 그것을 사랑하겠노라 하는 나의 다짐과 사랑의 다짐, 그것만 있으면 내가 무엇인가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의 이 과감성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과감성을 만들어내는 최고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과감하다고 해가지고 무모하게 내가 죽어가는 건데 그걸 뻔히 알면서 그런 과감함이 아니라 내가 바라봤을 때 잘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 그럴 때 내 주저하거나 두려워하고 자꾸 못하면 어쩌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 그 사랑이라는 것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을 했기 때문에 결혼을 했고 지금도 사랑하면서 살고 있고 또 더 사랑스러운 보물들이 생겼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내가 새로움을 맞닥뜨리지 않았다면 오늘같이 이런 사랑스러운 가족이 생길 수 없었겠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가족이나 이런 걸 떠나서도 다른 부분도 다 모든 일들을 사랑한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배달 일을 힘들지만 사랑하면서 일을 합니다. 힘들고 욕할 때도 있죠. 배달비 나쁘고 투덜대고 할 수 있는데 최대한 그걸 빨리 잊으려고 하죠. 또 이 일에 대한 사랑을 하고 하다 보면 좋아져요. 이 일을 놓지 않으면서도 다른 일을 또 하고, 그것이 결국 나에게 좋은 결과로 돌아올 것이라는 그런 나만의 믿음, 이런 걸 갖고 일을 하죠. 그렇게 오늘도 나와 그런 마음으로 또 일을 할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달 단가를 제 기준 배달 단가를 낮추다 보니까
세상 편하네요. 배달지, 목적지만 보고 콜을 그냥 수락하면 돼요. 거의 2,500원 이상은 나오니까. 그리고 멀티콜도 4,000원 이상 콜들로 나오고, 멀티콜인데 3,000원대의 콜은 지금껏 제가 안 타본 것 같네요. 그리고 2,500원 이상 타야 된다고는 했는데, 이게 그럴 때는 있습니다. 2,500원, 2,700원, 2,800원 이런 콜들을 타고 가는데 중간에 들어오는 콜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콜들은 2,200원이에요. 그래도 멀티콜로 그냥 생각을 하고 타면 어쨌든 한 5,000원 콜 되는 거니까 탔는데, 그렇게 해서 단콜이 2,200원, 2,300원 이렇게 들어오는 건 있어도 처음부터 2,300원에 주는 그런 콜은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또 제가 3,000원 이하짜리를 안 타다 보니까 가격 보고 그 단가 보고 배달지 보고 그래서 이제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될 게 많죠. 그러니까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수락을 할 건지 말 건지 해서 하면 되는데 이렇게 낮추니까 좀 낫네요. 그래서 콜을 계속 연결해서 받을 수 있고, 그 대신 제가 딴 데로 안 빠지기 위해서는 목적지를 잘 봐야 돼요. 그래야 이제 제 세타에서 돌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뭐 또 뺑뺑이 돌 수 있는 거니까 그것만 보고 그냥 콜 받으니까 편하네요. 뭐 비 올 때도 마찬가지, 눈 올 때도 그랬고, 확실히 처음 제가 뭐 그건 욕심은 아니었는데 쿠팡이 그렇게 이제 3,000원짜리들의 콜들이 안 빠지게 되면 뭐 저 하나 안 받는다고 해서 배달되지 않거나 이러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안 받기 시작을 했었는데 역시 피 보는 건 저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받기로 해서 봤는데, 제가 콜 없다 했는데 지금 콜 없는 게 아니고 있어요. 2,500원, 2,700원 이런 콜들이 다 있기 때문에 타면 연결해서 탑니다. 어쨌든 10콜 타면 27,000원이고 하니까, 안 타면 뭐 다른 걸 하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안 타면서 다른 걸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그냥 죽이는 것보다는 2,700원짜리 콜도 타 놓으면 어쨌든 제 시간에 대한 보상이 적을 수 있죠.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근데 차라리 제가 가서 책을 읽고 있으면 전 솔직히 그 책 읽는 시간이 그렇게 아깝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3,000원 이하짜리 콜을 타면서 계속 거절을 하니까 콜이 안 들어오고 콜사가 떠서 들어가서 책 보고 했을 때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빠져나가는 돈이 많고 들어오는 돈이 적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콜 단가를 낮춰서 타게 됐죠. 이 리워드 자체가 단가를 원래 단가에서 리워드를 시작한 게 아니고 싼 단가에서 리워드를 시작하다 보니까 안 타게 되면 손해가 상당히 큽니다. 지금 리워드 자체가 안 타면 이제 콜 개수가 안 채워지고 수락률이 낮아지고 하기 때문에 그 리워드 보너스를 받을 수가 없어요. 솔직히 뭐 리워드 보너스는 아니죠. 기본 단가가 이미 내려간 다음에 시작을 한 거니까. 그래서 타기 시작을 하는데 하여튼 마음은 편하네요. 그냥 콜 오면 들어와서 받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타면서도 계속 바라면 그런 것이죠. 아무리 리워드여도 콜비는 뭐 3,500원 이상 4,000원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